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국내 주식시장 그래도 좀 어제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서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 1.3%대 하락을 하면서 2379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. 코스닥 지수도 3%대 상승을 하면서요. 78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미국 시장부터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. 미국 시장 먼저 좀 살펴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2.1%대 강세를 보였고 S&P 500 지수 1.65%대 그리고 다우존스 1.06%대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은행주들의 리스크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급등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방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또 IT 관련주들도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테슬라가 차량 등록 대수 상승에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. 또 엔비디아가 챗 GPT-4 출시에 따른 4%대 급등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.7%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메타 모처럼 한 7%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빅테크 관련주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2%대 상승을 했겠죠. 오늘 국내 주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시초가가 2380포인트였는데 종가가 2379포인트였어요. 그래서 한 1포인트 정도만 더 상승을 했더라도 양봉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. 1포인트 차이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게 조금 기술적으로 기분은 나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수급적으로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시장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746억 원 정도 순매도로 좀 보였다.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본다면은 오늘 시장 자체는 썩 만족스러운 시장은 아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장은 하루는 급락하고 하루는 급등하고 그런 시장이잖아요.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.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좀 이틀 남았는데요. 시장은 좀 이번 주 시장을 좀 흘려보내는 게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시장에서 뭔가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엄청 잘해서 만약에 어제 종가에 사고 막 오늘 아침에 팔고 이러면은 물론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그걸 반대로 하면요. 만약에 어제 손절을 했는데 오늘 또 너무 많이 올라간다 생각해서 오늘의 윗꼬리 구간에서 샀고 또 내일 또 떨어지는데 또 무서워서 또 팔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계속적으로 매매가 꼬이면은 본인의 자금만 계속 깎아먹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분명히 만만하게 대응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장중에 중국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었어요. 그래서 중국의 소매 판매라던가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12월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자.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좋았으니까 종목들 얘기를 오랜만에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. 특히 기아 같은 경우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. 4.3%대 상승을 하면서 79,600원대까지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현대차 그룹이요. 지난해에 도요타 그리고 폭스바겐에 이어서 전 세계 판매 3위의 완성차 그룹에 올랐습니다.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늘 움직임을 보였고요. 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던 EV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런 행사에 현대자동차, 기아가 참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기아 쪽에서 오늘은 대형 SUV EV9의 디자인을 공개했어요. 그래서 EV6에 이어서 기아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서 내는 두 번째 전기차로 이제 실차는 31일부터 시작되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한국신용평가에서 기아에 대해서 신용등급을
AA에서 AA 플러스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모습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요, 여러분들이 정말 좀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발표되는 뭐 자동차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전에 분명히 10만 원대까지도 있었고 이제 작년에 59,300원대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뭐 올해 들어서는 좀 45도 각도로 계속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. 충분히 다시 한번 좀 10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뭐 물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죠. 그리고 최근에 좀 제 눈에 들어오는 자동차 관련주는요, 현대모비스예요.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2%대 상승을 하면서 21만 9천 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는데, 정말 이 종목 보시면요, 2021년도에 40만 원이었어요. 근데 40만 원이었던 게 20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고, 그 상태에서 상당 기간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 뭔가 그래도 좀 바닥권은 잘 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, 그리고 정말 더 떨어질 때는 없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된다면은 당연히 뭐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, 뭐 제가 최근에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오토웨어긴 하죠. 근데 현대오토웨어 그 종목은 사실은 뭐 더 성장성은 있는 기업이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더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저평가 기업들을 원하신다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도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좀 우려스러운 종목도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좀 보고 싶은데요. 정말 이 종목 작년에 6만 원대였고 뭐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44만 원대까지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물론 좋다,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는데요. 너무 또 과도하게 올랐을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겠죠. 뭐 최근에 SM이라든가 그런 기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과도한 밸류를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뒤늦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,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시총이 정말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.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수급적으로 보세요. 기관 투자자들 연일 매도를 하고 있고요,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또 매도를 하고 있죠.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은 절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절대 접근은 하면 안 될 그런 기업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뭐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.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부터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, 그 정도 뉘앙스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보세요. 역시 마찬가지예요. 앞서서 기아와 마찬가지죠. 포스코홀딩스도 지난 월요일 날의 종가 32만 7천 원과 뭐 오늘의 종가 32만 6,500원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상승으로 어제의 하락이 좀 회복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,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 철강업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제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현대건설이에요. 역시 마찬가지죠. 월요일 날은 36,200원이었어요.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는 36,350원이었고요. 근데 어제의 하락, 그리고 오늘 4% 상승을 하면서 37,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사실 건설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여전히 좀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, 그래도 지금의 자리 정도면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, 그런 뉘앙스로 제가 일요일날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렸고요. 특히 이제 해외 비중 이런 부분들 성장성 감안을 해봤을 때 현대건설은 충분히 4만 원 정도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있겠다,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역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어제 하락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온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뭐 잘 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역시 뭐 마찬가지예요. 어제 하락을 뛰어넘었죠.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종가가 6만 원인데 오늘 뭐 59,800원,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제의 하락 손실을 회복할 그런 기업들, 결국은 또 대형주들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주들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
계속적으로 좀 저점에서 밀릴 때마다 분할로 관심을 갖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한국 증시 분명히 성장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자리 2400선 이하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분명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된 좀 나쁜 기업들에 대한 좀 투자는 자제하고 저평가 기업들 위주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